단백질이 모든 문제의 원인 제대로 알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같은 호르몬성 암의 가장 큰 문제의 원인 제대로 알고 드시면 좋겠고요. 가스데비 박사는 이 책에서 여러분을 살찌게 한 범인도, 병들게 한 범인도 단백질과 지방이 범인입니다 라고 자신해줘서 이 비만의 종말에서 가스데비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위우회술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새는 이 중학생들이요 120kg로 오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참 어저께도 제가 이 두 분이 120kg, 한 분은 110kg,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들 들어오시는데 요새 이게 중학생들이 120kg가 돼서 오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비만은 질병과 비례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뱃살, 특별히 내장지방. 근데 여러분들은 다 겉으로는 날씬해 보이는데 내장 지방이 꽉 차 있어요. 마른 비만. 자꾸 말라서 살찌려고 하시다 보니 대장의 창자에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에 기름이 꽉 차 있어요. 내장 지방이. 특별히 옐로우 팻이. 자, 이 위우회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 위우회술은 과식하지 않도록 위를 작게 만드는 축소 수술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음식을 꼭꼭꼭꼭 씹어 먹으면 입에서 식도에서 위에서 소장으로 대장으로 해서 이어서 대변과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이 위우회술은 위의 윗부분을 절단해서 소장과 연결하는 수술입니다. 사실 위암 환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한자로 입구자 3개 밑에 매산자, 내 입으로 산더미처럼 입구자예요.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 뭐다? 한자로 보니까 암이에요.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여러분을 보다 보면 저도 꿀꿀이지만 하늘마을 가족들은 더 꿀꿀이들이세요. 볼 때는 미스코리아들이신데 먹는 걸 보면 막노동자가 하루에 하루 종일 일해서 소화시킬 수 있는 분량의 양들을 드시는 걸 보면 와우. 이 먹방이 따로 필요 없어요. 여기 보면. 자, 결국 음식이 위를 거치지 않고 소장으로 직접 들어가게 만들어서 포도당에 대한 이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그 체중을 절감하는 효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포도당에 대한 갈망, 먹고 싶은 욕망을 없애는 것이 바로 위우회술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외과 의사에게는 굉장한 돈벌이가 되는 수술입니다. 그런데 이 수술은 이제 외과 의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해결해줘요. 비만 환자들은 거의 다 당뇨병을 가지고 있죠. 이 위우회술은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환자들이 정상인보다 초과된 체중의 75%를 다 절단해내니까 쉽게 감량하고 당뇨병 치료의 85%의 효과를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당뇨 환자들 체중만 줄여도 당뇨 증세가 인슐린 저항성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특별히 이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상고병은 말할 것도 없죠. 여기 오셔서 저녁에 과식 시켜놓으니까 지난달에 30년, 40년, 50년 동안 고혈압, 고혈당, 이 고지혈증 약 30년, 40년, 50년을 드시던 분들이 세 분 다 한 달 안에 다 해결돼서 가셨잖아요. 예. 이 고혈압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감소시키는 데도 큰 기여를 하는 놀라운 이 위우회술. 자, 환자들은 수술 이후에 새로운 옷과 날씬한 목매와 와, 이 널널한 청바지 좀 보세요. 쌩쌩한 에너지를 한껏 자랑하면서 추적 검사를 받기 위해서 이제 가스 박사를 찾아옵니다. 환자들은 가스 박사에게 박사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 저도 44 사이즈, 55 사이즈 옷 입을 수 있어요. 와우,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스 박사님은 와,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줬구나. 내가 이 사람의 생명을 구했구나 하고 아주 으쓱으쓱 영웅이 되신 것 같았대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년 후에 그들은 다시 전보다 더 뚱보가 돼서 돌아옵니다. 가스 박사는 환자들에게 추적검사 예약을 한 다음에 비타민 몇 가지를 처방하고 그 다음에 빠뜨리지 않고 핵심적으로 권장했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단백질을 많이 드세요. 단백질을. 저탄고지식으로 해야 건강해지고 살도 뺄 수 있어요. 그때는 몰랐다고 합니다. 이 성공적인 위우회술도 비만의 근본 원인인 끔찍한 음식 습관은
고치지 못했던 겁니다. 암 환자도 비만 환자도 예외가 아니죠. 환자들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풍부하게 섭취하는 이 저탄고지 습관으로 나름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애초에 그들을 살찌게 한 원인도 단백질과 지방이 범인이었고 그들을 병들게 한 원인도 단백질과 지방이 범인이었다는 사실을 환자들도 가스 박사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 대부분의 이 의료인들이 많이 모르는 사실이죠. 예, 그런데 요새는 참 제가 감사한 게 의료인들이 많이 알고 들어오세요. 의사는 수술하지 않는다는 속담을 저는 너무나 뼈저리게 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명한 이 뭡니까 유방암 수술 전문가도 본인 유방암이 있기 때문에 수술 안 하고 오셔서 5단계 해독 가운데 넘버1 대장 청소하고 기생충까지 하고 가서 병원에서 유방암 종양 표시자 검사를 해보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5년째 건강하시고 또 가정의학과 교수님도 유방에서 폐로 전이가 됐는데 흉수까지 차 있어서 상당히 그 심각한 상태였는데 이분은 어떻게 제 숙강의를 들으시다가 알게 되셔서 그 다음부터 아주 철저한 이 건강개혁자가 되셔서 지금 아주 건강하십니다. 자, 이 위를 절제하는 수술은 장기적으로 효과도 없고 너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렇다면 다시 장의 경로를 변경하는 위우회수를 해서 음식이 흡수되게 되지 않게 만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자, 음식이 장에 흡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식으로든 배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젤로다나 여러 가지 항암약을 드시는 분들이 설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연히 설사가 시작이 돼요. 음식이 흡수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영양분도 흡수가 되지 않죠. 당연히 우리 몸의 필수 성분인 미네랄이나 비타민이나 암세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미량원소, 다량원소가 흡수가 안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암의 스위치를 켜는 것이 동물성 지방이라면 반대로 암의 스위치를 끄는 것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필수 지방산이 1대1에서 1대4 이하로 그래서 제가 이 밀키트를 만든 원인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암 환자들 공통점을 보면 간의 담석, 신장의 결석이 상당히 많아요. 간은 질병의 관문인데 병이 들어오는 통로, 나오는 통로인데 간이 무너지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암이 계속 재발되고 전이 되는데도 뭐가 원인인 줄 몰라요. 그래서 암 환자 전용, 당뇨 환자 전용, 만성질환자 전용으로 넘버1이 설포라판이 풍부한 십자화과 채소, 다시 말하면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뭡니까? 민들레, 샐러리, 등등의, 모링가 등등의 십자화과 채소, 설포라판이 풍부한 간과 신장을 해독하는 채소들로 여러분들의 이 장기를 먼저 해독을 해요. 그 다음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오메가3와 6의 필수 지방산의 균형을 1대1에서 1대4 이하로 맞춰주면 염증이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나 아직도 이 맥을 못 잡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암 환자는 가서 수술해서 뚝 유방에 암이 있으면 유방 그 수술 절제해내면 이제 항암은 이제 암이 안 생기는 줄 아시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100명 중에 99.9명은 그러신 것 같아요. 의료인들 빼고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 의료인들은 항암 방사선을 안 하고 오세요. 근데 이상하게 자, 그래서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마침내 이 가스 박사는 위우회술이든 장우회술이든 결국은 운동하고 병행을 해야 이걸 해결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운동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해 봤어요. 그래서 가스 박사는 환자들에게 트레이너를 구해서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라고 조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스 박사는 환자들 하루 종일 보고 퇴근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운동을 할 기력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스 박사 역시 비만에다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단백질 중독자였어요. 여러분들처럼. 많은 암은 단백질 중독에서 비롯되죠. 섬유질 부족증, 단백질 과잉증, 위암도, 폐암도, 간암도, 신장암도, 대장암도, 직장암도, 충수암도, 그 다음에 스텐트나 바이패스라는 심장질환도, 중풍 환자도 모든 원인은 뭐냐면 단백질 중독이라는 거예요. 내가 근육을 만들고 싶어 할 때마다 트레이너들은 단백질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여러분 여기 체육관 다니시는 분들 보면 다 공통적으로 운동 끝나고 나면 트레이너들이 닭가슴살을 추천한대요. 그래서 닭가슴살에다가 채소 샐러드하고 곁들여서 꼬박꼬박 챙겨 드셨는데 왜 운동을 하고 이 독소가 젖산 피루부산 같은 독소가 다 빠져야 되는데 운동하고 이거 먹고 나면 더 피곤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합병원인가.
그래서 이제 가스 박사에게 어떤 트레이너는 심지어 닭가슴살을 매일 6개 이상 드세요라고 추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6개? 제가 이제 이 비호지킨 림프종, 이런 림프종에 대한 림프종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늘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에요. 암 환자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그리고 어쩌면 매일 계란을 2개씩 알뜰살뜰하게 챙겨 드셨어요. 왜냐하면 계란이라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고기를 다시 드시게 됐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여러분들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가스 박사는 나중에 비만과 림프종에 대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논문을 드디어 읽기 시작합니다. 자기 몸이 아무래도 해결이 안 돼요. 종합병원이.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단백질을 더 먹으라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항상 식물성 음식이 정말로 건강에 좋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오실 때 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고기를 먹으면 정말 건강해집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제가 이 30년 동안 여러분들 검사하면서 동물성 단백질이 부족한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단 한 분도. 정말 재밌더라고요. 한 분도 없더라고요. 필수 지방산은 다 모자라는데. 자, 그 누구도 내게 가스 박사, 당신은 미 농무부 USDA가 발표한 하루 권장량에 해당하는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가스 박사, 미 농무부는 매일 35g의 섬유질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동물성 식품에는 섬유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과일과 채소와 통곡물을 늘리세요? 그래야 건강이 회복됩니다. 라고 말한 분이 한 분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롯해서. 의사인, 전문가인 자기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세상에 오메가6와 오메가3가 1대1에서 4대1 이하여야 하는데 당신은 무려 15대1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알뜰살뜰하게 챙겨 드시는 분들은 대개 40대 1 정도 되죠. 1대 1과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자궁 난소 질 부속기, 유방에 만성 유방염하고 이 호르몬성 질환에 이렇게 노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는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줄이세요라고 말한 사람이 정말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추천받아 본 적 있으세요?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대1로 맞추라는 추천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없으세요? 여기 오니까 추천 받나요? 안 믿어지시죠? 자,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암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혈청 콜레스테롤과 식이포화지방, 달걀, 우유 유제품, 요플레, 요거트, 흰 빵에는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육류, 생선. 자, 그래서 저는 생선을 좀 많이 먹는데요. 암세포는 무엇에 의존한다? 메띠오닌에 의존하는데 콩에는 적당량의 메띠오닌이 있지만 이 메띠오닌은 이 IGF-1과 함께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에 많은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고기, 생선, 우유, 계란에 있는 IGF-1과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을 발견했는데 암세포는 메띠오닌을 먹고 크는데 그 메띠오닌 1위가 넘버원이 생선이었어요. 자, 이 육류 생선과의 이 질병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해 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항산화제와 플라보노이드,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와 6의 균형이 1대1에서 1대4 이하이면 여러분 몸에 염증이 저절로 없어져요 라고 이 조언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최적의 기능을 촉진하는 이 암세포를 억제하는 이 아주 중요한 성분임에도 말입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을 먹어야만 섭취할 수 있는 영양 성분인데도 말이에요. 치즈버거를 먹을 때는 이 군침을 흘려요. 그런데 누군가 점심으로 샐러드를 주문하면 아유, 웬 외계인이 왔나? 교수님은 어떠세요? 여기 오셔서 샐러드만 드시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샐러드만 드시니까 어떠세요? 빨리 집에 가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 가스 박사 역시 단백질의 과다 섭취가 체중을 불리고 단백질 과다 섭취가 자신의 끊임없는 이 만성 질환의 원인인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요 저 병원에서는요 추천해 주기를 오늘부터 이제 고기하고 생선 아주 시큰 드시라고 예, 그랬는데요 왜 원장님은 따르게 얘기해요? 하면서 저를 괴물 쳐다보듯이 쳐다보세요. 어떠세요? 제가 괴물인 것 같으세요? 자 다큐 보시면 이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The funny thing about protein is most Americans get about twice the amount they need. Most Americans get less than half the amount of fiber they need. But the conversation tends to always be about protein. So in my mind, it's just this magical marketing campaign that protein has taken on over the decades. The question is not where do you get your protein, it's where do you get your fiber? I have never in my professional career seen a protein deficiency. I've never seen someone come in eating normal amounts of calories and they're protein deficient. You just don't see that. So human milk has the lowest protein content ever in any species ever tested. I mean, that's the fluid that's been designed by evolution over millions of years. And so it's like the perfect food for human babies, right? Perfect food, lowest protein content any other mammal. And so it gives a sense of kind of protein requirements for food. Anything. So look, then rat milk, ape milk, donkey milk, any milk has ever been tested. And you hear this a lot in bodybuilders. They're like, well, I need, chicken, or I need fish to be, to be strong, to build muscle tissue. That is utter nonsense. The largest, strongest terrestrial animals on the planet are all herbivores. The biggest, strongest animals are all herbivores. When we bring in people and they're on meaty diets and we transition them to a plant-based diet, we always track what they're eating. Their vitamin intake goes up. Their nutrition overall goes up, dramatically better. And these same people might worry in advance, will I get the nutrition that I need on a plant-based diet? The fact is, you're not getting the nutrition you need on a meat-based diet, and you're going to get dramatically better nutrition on a plant-based diet. For an average-sized guy like myself, I need about 56 grams of protein a day. That's optimum. Probably I really need 30 to 40 grams a day. Diets that are really high in these protein create diabetes, create heart disease, create cancer, create the diseases that I'm treating on a daily basis. 사실 제가 이 30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경험한 내용을 이 선생님들이 지금 이 전문가들이 본인들도 환자들을 경험하면서 치료하면서 경험한 내용들을 증언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다큐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저 한 번 듣고 흘리실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30년을 더불어 살면서 무엇이 여러분들을 병들게 했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회복하게 하는지를 너무나 절절하게 이 체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뼈저리게 좀 와닿으셔서 여러분의 질병에서 근본적으로 좀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잔 레빈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단백질의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이미 필요 섭취량의 2배를 먹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인은 필요한 섬유질의 반 이하만 먹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단백질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모든 게 마케팅의 마법이고요. 아까 보셨지만 다 후원단체가 보니까 단백질 후원단체 동물성. 단백질이 수십 년간 관심을 압도한 거죠. 가스 데이빗 박사가 한 유명한 얘기입니다. 일하면서 평생 단백질 결핍증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환우분들과 30년 동안 이 생활을 하면서 환우분들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게 이 내용입니다. 단백질이 이 고기를 안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해서 병 고칠 수 있어요? 힘이 날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이 전문가들에게서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일하면서 평생 단백질 결핍증을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여기 보니까 다 아미노산이 과잉이에요. 다. 리신, 트립토판, 동물성 단백질이 완전히 다 과잉이에요. 정상에서 다 오버 차지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열량을 섭취하는데 단백질만 부족한 사람은 저도 30년 동안 한 명도 못 봤어요. 단 한 명도.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필수지방산은 단 한 분도 다 충족되어 있는 분을 못 봤어요. 참 재밌죠? 제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닥터 마이클 그레거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지 않고 사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신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이 세미나를 다니는 유명한 이 마이클 그레거 박사님이 단백질 공급원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암 환자가 회복되시려면 섬유질을 어디서 섭취하는자가 관건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섬유질이 가장 중요한 영양소라는 거예요. 대사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세포에 산소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암은 뭐가 부족해서 생긴 병이에요?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무형기성 상태에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세포가 살아남으려면 돌연변이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암세포의 특징은 brain command,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be out of control, 이 셀룰라 디비전, 아주 억제할 수 없는 이 속도로 이게 계속 자기와 똑같이 망가진 세포가 복제하는 게 암세포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백질 과잉과 섬유질 부족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뼈저리게 이 경험하시고 이걸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병은 그냥 없어집니다. 제 경험담이에요. 자, 얼마 전에 보셨잖아요. 지금 우리 환우분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계시는지. 자,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의 모유는요, 모든 실험 대상 포유 동물 중에서 가장 단백질이 적은 거 아까 보셨죠? 레트. 예. 사람만 1g이었어요. 단백질이 모유에. 그리고 모든 포유 동물들이 9g, 12g 뭐 난리죠. 사람만 1g이에요. 인간의 모유는 면역력을 가장 높이 있는 모유에는요, 라우르산이 풍부한 모유, 면역력을 쑥쑥 올릴 수 있는 이 모유는 가장 단백질을 적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인간 아기에는 가장 완벽한 음식이 모유고 완전 식품이고 단백질은 그 어떤 포유 동물의 젖보다 적게 들어있어요. 이제 인간의 단백질 필요량에 대해 아시겠습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812를 기억하세요. 잠 다 깨셨어 이제. 자, 다시 한번 812를 기억하세요. 자, 80%가 단백질일까요? 자, 뭘까요? 80%는? 천연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을 합쳐서 80%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단계 해독을 하면서 대장 청소하고 이 넘버 1이 죽으면 대장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대장 폐색을 뚫어줘요. 장 누수 증후군이 다 있어서 장이 줄줄 새면서 이 장벽이 이 느슨해져서 예, 염증들이 다 온 장기로 들어가잖아요. 변비가 생기고 대장 폐색이 되고. 그래서 넘버 1이 대장 청소하고 그다음에 이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고기 반점 한 입도 아닌 반입에 300종이 넘는 기생충 가운데 유충만 1,500마리가 넘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사신 날수만큼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즐겨 드신 분들 미스코리아들처럼 아름다우시지만 내면에는 기생충이 뇌혈관부터 대장까지 바글바글 기생충과 친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 전문가들은 기생충 제거 과정을 빠뜨리지 마세요. 넘버 3, 여러분이 쪄야 될 영양을 흡수해야 될 그 영양분들을 누가 흡수하냐면 예, 장 흡충들이 다 먹어서 여러분들이 빼빼 말라 있어요. 예. 그래서 보셨잖아요. 지난번에 미국에서 오신 분. 살이 하나도 안 쪄서 기생충 제거하고 나니까 예, 3kg가 확 올라가잖아요. 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흡수해야 될 영양소들을 이 장흡충들, 온갖 기생충, 편충, 십이장충, 예, 요충, 선모충, 돼지고기에 바글바글한 예, 편모충, 선모충균이 바글바글해서 이 중풍 환자, 뇌졸중, 뇌경색 환자, 뭐야 환자들에게 비타민 B 컴플렉스와 함께 기생충을 제거했던 증세가 사라지잖아요. 예. 이걸 하셔야 된다네, 이걸. 자, 근데 닥터 밀튼 밀스 박사님이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하시죠. 근육을 단련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힘을 키우고 근육을 단련하려면 닭고기나 생선이 필요해요. 쇼황, 중국말로 샛노란 거짓말. 한국말로는 새빨간 거짓말. 근데 중국은 왜 샛노란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뭐래요? 말도 안 됐대요, 말도. 예. 자, 저하고 상담하실 때 오실 때 말씀하셨죠? 예. 고기를 안 먹으니까 기운이 없어가지고 예, 고기를 다시 꼭 드신다고. 예, 수육을 맨날 삶아가지고 드시고. 예. 힘이 없어가지고 힘을 키우고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서 닭고기나 생선이 필요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어떤 선생님은 원장님 솔직하게 저한테만 얘기해 보세요. 원장님 몰래 고기 먹는 거 아니에요? 응? 고기도 안 먹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렁차요 맨날?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침 저녁은 이 밀키트만 먹어요. 그리고 점심에 이제 와서 식사합니다. 하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이거 먹고 나면요 다음 식사 생각이 안 나요. 영양 밀도가 이 영양 균형이 살아있는 음식으로 딱 맞춰져 있으니까 포만감이 확 오니까 음식 생각이 안 나요. 저 같은 꿀꿀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 환자는 미네랄이 부족하고 전해질 균형이 깨져 있기 때문에 완전 음식을 먹어야 돼요. 812를 기억하셔서. 단백질이 몇 프로예요? 80%예요? 10%예요? 지방질이 몇 프로입니까? 예, 고기에는 뭐가 반드시 붙어 있어요? 삼겹살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기름이 붙어 있죠.
그래서 단백질과 지방이 붙어 있는 동물성 단백질,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제한하라고 하는 이 암 전문가들의 얘기를 흘려듣지 않으셔야 여러분들이 레디칼 리미션, 근본적으로 재발 전이 없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말도 안 돼요. 지구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육상 동물은 모두 육식 동물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어떤 동물이에요? 저 보세요. 얼마나 우렁찬가. 여러분 남자들 그 한 3명이 들어야 될 짐을 맨날 제가 혼자 지다 이렇게 멍들어 있잖아요. 장롱도 혼자 들어요. 예, 제가 연구소에 이 가고 옮기다가 지금 다 멍들어가지고, 예, 제가 지금 밀키트 개발하는 연구소에서 연구원들하고 연구하면서, 예, 이삿짐 나르다가 이렇게 다 지금 멍들었어요. 지구에서 가장 크고 강한 동물은 모두 무슨 동물이다? 자, 이제 저한테 고기 안 먹어서 기운 없어요. 이제 얘기하실 거예요? 저한테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 중에 2-3분은 거의 다요. 예, 3명 중에 1-2명은 저보고 고기 먹냐 안 먹냐 물어보고 은밀하게 오셔서 할 말이 있대요. 귓속말로. 나한테만 얘기해달래. 원장님 고기 먹는지 안 먹는지. 예, 김이 나신대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단백질에 대한 이 여러분의 심각한 오해들을 좀 살펴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오죽하면 오늘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이상하게 3주 전부터 헬리코박터균을 좀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게 다 틀려요. 그때 그 기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강의 내용을 바꾸게 되는데요. 자, 언젠가는 할 때가 있겠죠. 인생의 10가지 생각이라는 책이 얼마 전에 출간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공생이라는 장을 보면 참 또 귀한 말씀이 있네요. 한 가정 안에서도 여러 형제들이 부대끼면서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둘째들이 좀 이렇게 양보심이 많죠. 참고로 제가 둘째입니다. 첫째들은 부모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처음 태어나서, 막내들은 막내대로 귀여워서 이쁨을 받는데 둘째는 항상 찬밥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찬밥 먹은 사람은 예, 그것이 바로 공동체 생활입니다. 옛 은수자들은 외따로 떨어져서 밥도 혼자 먹고 생활도 홀로 했지만, 제가 속한 큰 공동체에서는 같이 호흡 맞추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늘마을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단체 생활을 또 오랜만에 해보실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수직적으로 있는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이들과 어떻게 하면 이 수평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더불어 살면서 선을 추구하는 일이 이 수행의 중요한 방식입니다. 내 뜻을 상대방과 맞추자고 마음 먹을 때마다 외우는 명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으나 배울 길이 없고, 영혼을 찾았으나 만날 길이 없어 형제를 찾았더니 셋 다 만났네. 어느 교부의 말씀인데 무릎을 탁 칠 만한 명언입니다. 가끔은 부엌 일을 하다가도 행주질 하나에 의가 상할 때가 우리 주방 선생님들 있으시죠? 나는 오른쪽부터 행주질을 해야 되는데 새로 오신 선생님은 왼쪽부터 행주질을 해. 그래서 이 성격과 이 기질이 안 맞아가지고 티격태격 하시다가 결국은 이 여당과 야당으로 분류돼가지고 이럴 때가 있는데, 다들 자기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그러나 참 재밌죠. 영혼의 구원이 행주질에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재밌죠. 영혼의 구원이 행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방식이 다르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신경을 곤두세울 일인가 하면서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30년 동안 여러분들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참 많은 걸 경험을 해요. 예, 어떤 분들은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시한부 한 달 시한부이신데도 끝까지 못 내려놓고 돈에 대한 애착, 한 번도 남에게 베풀어 본 적이 없어요. 뭐든지 나만 더 좋은 걸로 먹어야 되고 나만 챙겨줘야 되고, 어떤 분은 와가지고 이 원장님 이 누구는 저거 이렇게 좋은 거 주시고 왜 저는 이거 가장 꼬레비를 주셨냐고 엉엉 우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헐 하고 기운이 쭉 빠져요. 야. 그래서 내려놓기라는 책이 요새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나 봅니다. 내려놓지 못해서 생긴 이 무거운 병들이 너무 많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져주시네. 근데 제가 어느 선교사 얘기한 것처럼요, 하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서 그 광주리 내려놓으라고 차에 태워줬더니 갈 때까지 민다네와 끝날 때까지 그 차에 타서도 광주리를 메고 있어서 그 선교사가 아니 여사님 왜 그 무거운 광주리 좀 내려놓으라고 차에 태워드렸더니 그랬더니 아이고 선교사님 내가 탄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어떻게 이 광주리까지 내려놔요. 어쩌면 여러분들 이게 우리 모습인지 몰라요. 예. 날개가 있는데도 이제 날지 못해요. 세상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탈출했는데도 계속 내가 세상에 있는 줄 알고 항암 몇 번 해야지 되지? 아이고 항암 끝났는데 언제 재발되는 거 아니요? 응. 예방하고 보호하느라고 또 방사선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요? 벌벌. 일상의 이런 작은 내려놓는 연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더 온전한 이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하늘마을 가족들, 무더위에도 모두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오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씀을 감당하게 하실 때 이 모든 일들로 우리가 모두가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가족들 모두가 이제는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고 오히려 아프기 이전보다 더욱더 영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모두가 정말 완전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건강한 하늘의 지혜들을 모두 다 잘 습득하고 집에 가셔서도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도 특별히 아픈 손가락들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모든 아픈 손가락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처소에도 우리 하늘마을 모든 가족들과 함께 주의 천사들이 늘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프지 않고 평안하게 강건한 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